정권이 왜 이토록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에 목을 매이는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헌법 개정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남북 평화 통일이란 미명 아래 사회주의 연방제를 관철함으로써 반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의 궁극적인 암수는 검찰 권력을 녹죄면서 사법부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이로써 묵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법, 입법, 행정 3부와 헌재까지 대통령의 권한 내에 명시적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맹목적으로 욕을 얻어먹어가며 김정은을 도와주려 안달하는 대북 정책의 신물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이니 금강산 관광지견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운운하며 국민의 혈세를 주적에게 제공하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어날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라며 북한의 참석을 요청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지만 북한은 참석은커녕 남조선 당국은 자중자숙하라며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나 홀로 행사가 되었고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되었다. 문 정부는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대북 정책의 미숙함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된 것이다. 이어 청와대가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석 달여 만에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약속이 지켜지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52개 기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론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에선 이 부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영접하고 안내했다.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리거나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에이든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북한 김정은을 배은망덕한 거지로 지칭하며 한국의 선의가 마치 수도 꼭지처럼 그가 원할 때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아느냐며 북한의 김정은을 다그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들은 문 대통령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도 문재인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온정을 베풀고 싶을까? 현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김정은을 엄중하게 나무라지 못하고 또 기다리다가 함께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수확으로 꼽았던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벌인 지 오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계속 김정은을 감싸고 돌자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대화 조바심에서 북한에 대하여 계속 저자세를 취할 경우 한미공조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 북한 등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추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의 반일 폭거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지난 27일 판문점에 한국 측에서 기념식이 열렸지만 북한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 백악관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서도 독대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한일 외교부 국장협의 석상에서 우리 외교부의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아베 총리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노에 대한 사죄 요구를 발언하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판결, 우리 해군군 축하미 레이더 사건 등으로 반한 감정이 높아져 있다. 문 정부는 최근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경제계로부터 조기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일본 측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최근 일본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북인권 결의안 공동발기국에서 빠지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 위협 관련 내용도 상당히 부드러졌다. 이는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일본이 식량 지원이라는 보따리를 흔들면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27일 판문점에서 평화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북한 측은 개최 통지에 답변도 하지 않았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 갱생을 호소한 후 한 주일 동안 침울했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마치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기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식량 지원과 북한 근로자 체류 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과 푸틴이 조로 친선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었으며 당면한 협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었다.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목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에 있는 인력들이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주만 해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모스크바를 해군사령관이 중국을 다녀왔다. 또 27일에는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시리아, 이란, 몽골,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했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방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이란 측은 외무장관이 북한을 곧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심각성을 넘어 몰락 직전이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방향 국회 포럼 행사를 열었다. 박 의원은 한국 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아니 사실 침몰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 실업자는 130만 명에 달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자영업자 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지난해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 모든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실패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5년간 204조 8천억 원의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이 정책은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이 이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것이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장률뿐 아니라 설비 투자는 21년 만에 최저이고 경기 선행, 동행 지수는 4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총체적 침체 양상이 뚜렷함에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힐 거짓말은 지난해 한국이 성장률 1위라고 주장한 더민주에 이어 국무총리도 미국에 이어 OECD 2위라고 했으나 실제로 한국의 성장률은 36국 중 18위였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저 순위다. 금방 들통날 통계마저도 능청스럽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고 처벌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없던 관행을 만들어서 없는 죄도 찾아내고 처벌하지 않던 방식으로 처벌한다며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독재라며 한국당이 독재의 폐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유이고 자유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되찾아 놓아야 한다면서 한국당을 넘어 보수 우파를 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빅텐트 안에서 우파를 하나 되게 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황 대표는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짓고 전국 투어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독재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4개 악법 무효화에 나선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독재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혹세무민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가해 보도로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박살낸 위선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국민은 눈 감고 있다. 대한민국의 붕괴 위기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시장 경제가 망가져 민생 고통을 몸소 겪으면서도 행여나 하는 공짜 유혹에 빠져있는 민초들이다. 이미 사회주의화의 통제 경제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의식은 여전히 미개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의 꼴이 되었는가? 살인독재자의 수석대변인으로 지칭되는 남쪽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수의 민의가 없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태를 야기한 주범은 주사파에게 정권을 헌납한 김무성, 유승민 일당이다. 사리사욕에 눈멀어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만행의 결과가 대한민국 침몰이다. 헌정 파괴 촛불혁명에 무릎 꿇고 제1호 당원 박근혜를 강제 출당시킨 홍준표도 역적 3위다. 황교안 대표는 어찌 이들 반영무리들을 끌어안고 무슨 낯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책임이 엄중해야 배신 없는 신뢰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자 원칙의 근원이다. 대한애국당이 통합조건으로 내건 탄핵 5적 중 당내의 김무성, 홍준표, 권성동, 김성태를 정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함께 외쳐야 한다. 탄핵 무효는 촛불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국민 설득은 물론이고 더민주의 장기 집권은 모두 봉쇄할 수 있다. 태극기 애국 세력과의 어깨동무만이 희대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태극기에는 애국이 서려 있고 민주와 법과 정의가 용서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